월요일 이 시간 함께하는 박태훈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키 여러분의 고민을 면밀히 살피는 천리안 박태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정경제를 위협하는 과도한 보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 위협이라는 단어가 정말 위협적이잖아요. 대체 어느 정도이기에 가정경제를 위협까지 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요즘 고물가 시대라 다들 힘드신데 네. 또 가정의 달 5월 달이면 지출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좀 전에 편의점 탈탈탈 퀴즈에서 아까 말씀해 주시는 거 들어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성년의 날이라든지 부부의 날까지 있으니 돈을 써야 되는 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자, 과소비를 하고 있지 않은데도 저축할 돈은 왜 이리 없는지, 그리고 물가는 왜 이렇게 오르기만 하는지 답답하실 텐데, 이런 속도 몰라주고 요즘 새로운 보험 상품들이 많이 출시되면서 추가적인 보험들을 한 건, 두 건 가입하다 보면 어느새 보험료도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얼마 전 상담했던 한 가정의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가정도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좀 드리고 싶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사실 저는 이 돈키호테 자체가 가정경제 재무 상황을 총체적으로 다루지만 또 주로 말씀드리는 게 보험에 관련된 정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네. 전문가님들이 이렇게 보험의 문제점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마다 사실 보험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긍정적인 말씀만 해 주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보험을 더 세부적으로 잘 뜯어봐야 된다라고 하실 때마다 좀 놀라긴 하거든요. 네. 어쨌든 저희가 보험료가 한 번에 큰 목돈 지출은 아니지만 매달 정말 야금야금 조금씩 가정 경제 구멍을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는 걸 저도 이제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떤 사례를 소개를 해 주실지, 어떻게 또 가정 경제를 바로 잡아 주실지가 궁금해집니다. 네. 상담을 하다 보면은 수입 대비 보험료의 지출이 매우 높은 가정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로 인해서 저축이 될 수 없는 환경은 물론이고 우리 집을 가난하게 만들 수 있는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돈이 새는 누수의 원인을 찾아서 조정을 해드리면서 그 돈들이 가야 되는 곳을 적절하게 옮겨드려 가정경제를 좀 바로 잡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바로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총 보험료를 체크해 보자입니다. 네. 심플한데 총 보험료를 체크해 보자. 그러니까 수입 대비 보험료의 총 지출을 한번 따져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대체 보험료가 얼마나 높기에 저축도 못하고 가난하게 만드는 주범이 된다라는 말씀까지 하셨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전문가님이 직접 상담해 주신 사연부터 먼저 살펴보고 이야기를 계속 나눠볼게요. 저희가 사연을 방송에 맞게 재구성해 봤거든요.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기도 광주에 살고 있는 50대 부부입니다. 지인을 통해 가입한 보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험료가 너무 부담이 된다 말하면 약관 대출을 받으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늘려온 부채가 너무 많아졌어요. 제가 너무 바보 같고 한심하지만 지금이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사연자분은 정말 보험료가 너무 부담이 된다. 사실 저는 이 약관 대출이 뭔지 잘 모르지만 보험료 내기가 어려워서 약관 대출을 받아오셨다고요? 보험료 내려고 대출을 받으셨다니 제가 들어도 그냥 심각한 것 같은데 조금 구체적인 사연자분의 상황을 알려주시죠. 네, 두 분 모두 일을 하고 계신데 수입은 월 600만 원이었어요. 네. 매월 90만 원씩 집 담보대출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4인 가족의 보험료는 무려 205만 원이었습니다. 보험에서 발생된 약관 대출의 이자는 매월 80만 원씩 상환되고 있었고요. 그 외에 마이너스 통장이 두 개가 있었는데 월 7만 원씩 이자가 발생되고 있었어요. 최근 카드론까지 발생되면서 월 상환 금액은 80만 원이 더해지게 됐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입은 600만 원인데 보험료 205만 원, 대출 상환금 257만 원이 나가고 있어서 나머지가 138만 원으로 관리비라든지 4인 가족의 생활비까지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른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굉장히 복잡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일단 보험료 자체도 수입의 3분의 1 놀라운 상황인데
일단 대출 상환금 이런 걸 빼고 결국에는 100만 원 초반이 남는 거네요. 이 100만 원 초반으로 4인 가족의 모든 생활비를 해결한다. 이러면 결국엔 또 대출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우, 너무 잘 알고 아니 계시는데. 그러니까 저 네. 진짜 이거 숫자 너무 복잡한데 네. 오늘 대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추가 대출을. 오늘 죄송하지만 숫자가 좀 많이 나와요. 네네. 근데 돈 얘기니까 네.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게 맞는데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 원인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선 예상은 하셨겠지만 보험료가 너무 과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축할 여력이 없었겠죠.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을 사게 되셨죠. 집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조기자금 4천만 원을 약관대출에서 마련을 하게 되었고 담보대출은 80%나 받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대출 상환금이 자연스럽게 발생되니까 매월 부담되는 비용이 커졌겠죠. 매월 모자란 비용을 메우기 위해서 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이 가정은 생활비가 적어도 300만 원 정도 필요한 가정이었었습니다. 고정지출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정지출을 추가적으로 늘리다 보니까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대출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닌데 준비된 대출이면 좋겠어요. 제가 매회 방송마다 고정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고정지출을 꼭 정리를 해보고 그에 맞는 보험과 저축을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매월 무너진 현금 흐름도 문제였지만 늘어난 대출 원금도 상환을 해야 될 텐데 매달 버티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미래까지 계획하기에는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대출 원금을 다 따져보니까 부동산은 1억 9천만 원이었고요. 약관대출이 1억 4천만 원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 1천만 원, 그리고 최근에 발생된 카드론 4천만 원이었는데 총 금액은 3억 8천만 원이었어요. 이 중에서 약관대출과 마이너스 통장은 원금이 전혀 상환되지 않는 만기시 상환이라서 시간이 흘러도 상환이 될 수 없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만기일시 상환은 지금 매달 내는 거에는 이자만 내고 있다라는 상황인 거죠. 예, 맞습니다. 이자만 내는데 저 정도면 이거 언제 다 갚을 수가 있을까요? 두 분 다 52세이신데 수입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13년 정도로 잡았어요. 그 시간 안에 해결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몇 가지의 목표를 좀 세워봤습니다. 네. 첫 번째, 30년 상환으로 되어 있는 담보대출 상환을 마무리하면서 거주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거고요. 두 번째는 연금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지금 당장 생활비도 사실 모자란 상황이신데 연금까지 만들어 주신다. 그게 가능할까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대출의 근원지였던 보험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보험을 정리하지 않으면 1억 4천만 원의 약관대출 원금에 상환이 불가능했고요. 정리하게 됐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앞으로 납입해야 될 총 보험료가 훨씬 더 많은 상태였습니다. 총 보험료를 줄이면서 매월 나가는 보험료도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대출이 없어지다 보니까 매월 상환해야 될 금액도 줄게 됩니다. 지금부터 한 분 한 분의 보험 건수와 보험료 그리고 총 납입해야 되는 금액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사연자분의 남편분은 12건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는데 매월 57만 원을 납입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 금액들 총 내야 되는 보험료를 계산을 해보니까 2억 3천만 원이었던 거죠. 그 중에서 지금까지 7천만 원을 납입하셨고요. 남아있는 보험료를 계산해보니 1억 6천만 원 정도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50대이신데 네. 거의 이 정도면 60대, 70대를 보험료만 내시다가 이렇게 행복한 노후 생활을 못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내야 할 보험료 자체가 1억 6천만 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와. 근데 이제 놀라시기는 아직 이르세요. 네. 빙산의 일각입니다. 아내분은 14건을 가입하고 계셨는데 매월 78만 원을 납입하고 계신데 총 보험료는 2억 5천만 원 중에서
지금까지 9천만 원 납입하셨으니까 남아있는 보험료는 1억 6천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충분히 납입할 능력이 되면은 뭐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정말 지금이라도 점검을 받아보시길 다행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두 분의 자녀 보험료가 지금 두 분이 3억 3천 정도 되는 거죠. 여기까지만 해도 정말 너무 많습니다. 네. 자녀들 거는 지금 따지지 않은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녀분들까지 좀 계산을 해보니까요. 네. 따님은 6건에 33만 원 정도 납입 중이신데 특이하게 30년 납, 88년 납, 그리고 83년 납, 47년 납 등으로 굉장히 납입 기간이 길게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높았어요. 88년 납도 있나요? 네, 뭐 어. 어렸을 때 가입했으니까 100세까지 납입하는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었죠. 총 납입 보험료는 1억 7천만 원 중에서 지금까지 납입한 게 3천만 원 정도를 납입하셔서 남아 있는 보험료가 1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아드님은 5건 보험료 35만 원, 총 보험료가 1억 9천만 원 중에 3천만 원 납입되어 있으니까 1억 6천만 원 남아 있는 거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4인 가족의 월 보험료는 205만 원인데 총 내야 될 비용을 계산해 보니 8억 5천만 원이었어요. 현재까지 납입된 보험료가 2억 3천만 원이었는데 남아있는 보험료가 6억 2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야 될 게 훨씬 더 많다. 지금까지도 문제였는데 앞으로는 더 문제다. 자녀 6억 2천만 원 누가 벌어서 냅니까 이걸. 그러니까 매달 보험료 205만 원도 놀랍고 총 보험료 정말 과도하게 과입돼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사례를 보고 총 보험료를 점검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럼 이 가정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남편분의 보험은 20년 나 90세 만기로 조정을 했습니다. 보장은 암 진단비 4천만 원,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 각각 2천만 원 정도를 넣어드렸고요. 거기다가 수술비까지 좀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실손의료비는 4세대 실손의료비로 변경을 해드렸는데 보험료는 아까 57만 원에서 19만 원으로 조정을 해드렸어요. 네. 매월 38만 원 정도를 줄일 수 있었고요. 자녀 보험료, 지금 앞으로 내야 될 보험료가 1억 6천만 원이었는데 4천만 원으로 줄어들면서 약 1억 2천만 원 정도를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아내분은 78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매월 62만 원 정도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억 6천만 원을 내셔야 됐는데 4천만 원 정도로 줄여드리면서 1억 2천만 원 정도를 세이브할 수 있었습니다. 보장은 암 진단비 5천만 원, 뇌혈관, 허혈성 각각 3천만 원 그리고 수술비까지 넣어서 설계를 해드렸어요. 부부의 보험료는 잘 조정이 된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아까 제가 막 88년 납도 있어요. 이럴 정도로 자녀분들의 보험에도 살짝 문제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자녀분들의 보험도 좀 조정이 됐을까요? 네, 따님은 33만 원에서 9만 원으로 매월 24만 원을 줄일 수가 있었어요. 아까 납입 기간이 굉장히 길게 되어 있던 거를 20년 납으로 좀 변경을 해드렸고요. 남아있는 보험료는 1억 4천만 원이었는데 2천만 원으로 좀 줄이면서 약 1억 2천만 원을 줄일 수가 있었고요. 아드님은 35만 원에서 9만 원으로 매월 26만 원을 줄였고 남아있던 보험료 1억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줄이면서 약 1억 1천만 원을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사실 자녀들 보험은 부모님이 자녀들 위해서 잘 되라고 가입을 시켜주셨을 건데 자녀들 본인 의사와는 또 상관없이 들었을 가능성도 많잖아요. 대부분이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막 과도하게 보험 가입 자녀에게 남아 있으면 나중에 좀 알게 됐을 때 오히려 부모님을 원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해주셔서 정말 다행인 것 같고 그러면 총체적으로 이 가족의 전체 보험료는 어떻게 조정이 됐나요? 우선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는 205만 원에서 53만 원으로 152만 원을 좀 줄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야 될 비용 자체가 6억 2천만 원이 남아 있었는데 총 내야 될 보험료를 1억 2천만 원으로 변경을 하면서 약 5억 원 정도를 세이브할 수가 있었어요. 네. 야, 5억 가량을 줄였다. 진짜 어마어마한데 매월 보험료도 줄어드셨고 또 앞으로 이 남아 있는 5억의 보험료도
줄이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보험료 내다가 가장 중요한 50대, 60대를 보내실 뻔한 거를 이렇게 잘 정리가 됐는데 그럼 가정의 자금난이 해결되고 어떤 변화들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우선 보험을 조정하면서 발생된 해지환급금이 1억 9천만 원이었는데 그중에서 약관대출이 1억 4천만 원을 전부 상환하고 5천만 원이 남았어요. 네. 남은 돈으로 우선 최근에 발생되었던 카드론 4천만 원을 상환을 하고 나머지 1,000여만 원 정도로 말씀을 안 해주시고 계셨던 게 있었어요. 카드사에 밀려있던 리볼빙이라든지 현금 서비스가 좀 있었는데 네. 이것들을 모두 상환할 수 있었습니다. 약관대출에서 80만 원과 카드론 월 상환금액 80만 원이 줄면서 대출 상환금 매월 납입하고 있던 160만 원이 줄었고요. 보험료는 152만 원까지 줄면서 매월 312만 원의 여유자금을 조금 더 확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금 흐름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수입은 600만 원이고 보험료 53만 원, 대출 상환금 97만 원으로 변경이 됐죠. 조정 전에는 급여에서 보험료 내고 대출 상환하고 나면 매월 138만 원밖에 남지 않았는데 조정을 하고 나니까 450만 원이 남았습니다. 게다가 밀려있는 카드값이 없으니 이제는 조금 두렵지 않게 됐겠죠. 네. 그러니까 혹시라도 아니 이렇게 보험료 조정을 하면은 보장을 다 줄인 거 아니야라고 하셨지만은 앞서 설명을 해주셨듯이 잘 보장은 구성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수입에 적절한 보험료, 적절한 대출 상환금, 그리고 450만 원이라는 이제 매월 여유 자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정말 사연자분이 마음고생이 보통이 아니셨을 것 같은데 다행이네요. 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벌써 안심하기에는 네. 좀 이릅니다. 아까 저희가 450만 원이나 네. 남았어요. 그런데 지금 좀 빨리 가볼게요. 네. 네, 그래서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또다시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금 흐름을 좀 잡아드려야 되겠는데 과거 현재 변화된 부분은 자녀들의 성장도 있었어요. 따님은 취업한 지 3개월 정도 됐고 아드님은 군대가 있었습니다. 자녀들의 교육비가 현저하게 줄어든 상태라서 생활비는 220만 원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따님 보험료 33만 원이니까 따님이 이 보험료를 가져가겠어요? 안 갖고 가죠. 절대로 못 네. 가져가죠. 이 나이 때는. 맞아요. 그러다 보니 리모델링을 하고 난 후 9만 원이 됐기 때문에 본인이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저축 여력이 240만 원이 생겼어요. 이 중에서 40만 원은 매월 비상금을 모을 텐데 마이너스 통장부터 채워나가기로 했습니다. 2년 뒤면 마이너스 통장은 모두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이후에도 꾸준히 비상자금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만 원은 남편분, 아내분 각각 100만 원씩 10년 납입으로 연금 상품에 들어가면서 연금을 준비하도록 했어요. 네, 이제 잘 정리가 된 여유 자금으로 연금까지 준비하시게 도와주셨다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근데 집 담보 대출부터 좀 갚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네. 노후에도 계속 대출 상환금이 나가게 되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제가 네. 아까 목표를 정한 것 중에서 대출 상환까지 모두 맞추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잘 집중하고 계셨네요. 네네. 연금 상품의 기능을 이용해서 상환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월 100만 원씩 10년을 납입하게 되면은 원금은 1억 2천만 원 들어가게 되잖아요. 네. 근데 연금을 67세부터 받게 되면 연금 기준액은 2억 원가량이 됩니다. 이 연금 기준액이라는 것은 7%씩 쌓이게 되니까 2억 원까지 불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늦게 받으면은 이게 불어나는 건가요? 지금부터 단위 7%씩 꾸준히 쌓이게 되니까 10년 납입하고도 15년 뒤인 67세까지 7%씩 꾸준하게 쌓여서 모여진 금액 자체가 2억 원이 되는 거죠. 네. 자, 여기서 이 금액을 모두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는데 연금을 받기 전에 30%가량 목돈으로 미리 찾아서 받을 수가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2억 원이 모여 있죠. 네. 이 중에서 30%인 6천만 원까지는 꺼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목돈으로. 그러면 나머지 1억 4천을 가지고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분이 각각 들어가셨으니까 6천만 원씩 꺼내면 얼마가 되죠? 1억 2천만 원이잖아요. 1억 2천만 원을 목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7세 시점에 집 담보대출 남아있는 금액을 계산을 해보니까 1억 1천만 원 정도 돼요. 네. 이 목돈으로 받은 1억 2천으로 1억 1천만 원을 상환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네. 없겠죠. 그러니까 30%를 목돈으로 두 분이 받으니까 1억 2천인데 대출 잔여금이 1억 1천이니까 충분히 갚고도 남는다. 네, 맞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비상금으로 모으던 금액이 10년 이상 모이기 때문에 7천에서 8천 정도는 목돈으로 확보가 되죠. 그렇죠. 게다가 국민연금 두 분 모두 받으실 테고 따로 준비된 연금 아까 우리 70%씩 1억 네네. 4천으로 연금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게 62만 원, 60만 원 정도를 평생토록 받을 수 있으니까 두 분 노후에 350만 원 정도의 연금을 확보를 했습니다. 네. 와, 정말 약간 너무나 총체적 난국이라고 생각되는 답답한 상황에서 현금 흐름도 정리를 해주셨고 가정 경제 흐름도 문제 없이 만들어 주셨고 게다가 은퇴 이후에 또 연금까지 이렇게 돈 걱정 없게 만들어 주셨네요. 남이 봐도 정말 이분들은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연자 본인들은 또 오죽하셨겠어요. 정말 다행이다 좋아하셨겠네요. 네, 지금 이제 다시 생각해 보면은 좀 마음이 짠한데 네네. 참 많이 우셨어요. 매월 보험료 나가는 날이라든지 그리고 카드비 나가는 날 현금 지급기 앞에서 발 동동 구르시면서 카드로 돌려 막으시면서 게다가 현금 서비스며 카드론까지 마음고생이 너무 많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내려놓고 길거리에 나앉아야 되나 굉장히 겁도 많이 나셨다고 했는데 네. 이제 매월 찾아오는 카드값 날 그리고 보험료 내는 날 대출 상환일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해드린 거에 굉장히 감사를 하셨고 노후 준비까지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행복해 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정말 숫자가 많이 나와서 아마 동키 여러분들도 오히려 더 귀를 쫑긋하고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정말 다시 한번 나의 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도 알찬 이야기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